미수법무사 하은이입니다. 어느덧 힘들고 고단했던 2020년도가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로 인해서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조건 중에 하나는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수입이 있다면 물론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매월 변제하는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또 내가 변제할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매월 변제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1년간의 총 수입과 4대 보험 금액을 확인해서 계산을 합니다. 만약 새로 취업한 직장이 이제 막 취업을 한 것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후에 2-3개월간의 급여 명세서, 또 통장에 입금된 입금 내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근데 1년간의 그 급여 합산 금액이 없기 때문에 2-3개월 소득만으로는 월 평균 소득을 계산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다시 보정명령을 통해서 보정 당시 시점까지 취업한 직장에서 받은 급여 명세서, 통장에 입금된 내역서를 다시 제출해서 월 평균 소득을 계산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또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1년간의 총 수입에서 4대 보험료, 즉 소득세,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에 1년간의 실소득액을 계산해서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소득이 됩니다. 여기에서 생계비를 제한 금액을 가지고 변제 금액으로 삼게 됩니다. 또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카드 매출 명세서, 현금 매출 명세서, 또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등을 출력해서 첨부를 해야 되고, 월평균 소득을 계산해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입출금 장부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월 평균 소득을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또 그런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려고 한다면 장부를 기재를 해서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부를 기재하실 때 매출, 또 매입 내역도 기재하시고, 그 다음에 재료비,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 등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 두시면 나중에 월 평균 소득을 계산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아르바이트,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얼마나 자주 직장을 옮겼는지, 또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일하는 업종에서 일한 총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일용 근로자는 정기적이고 반복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개인회생 변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수입을 얻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성실하게 같은 직장에서 꾸준하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변제 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부양가족의 수입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포함하려고 하면 배우자가 질병을 앓고 있다든가, 아니면 가족 중에 질병을 앓고 있어서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배우자 외에는 없다든가, 아니면 출산을 해서
어린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다든가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서 생계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학생 신분이어서 학비 등이 많이 지출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19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을 고려를 해서 자녀의 부양가족 생계비를 안분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학원비라든가 기타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특별한 비용이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을 가진 신청인이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학생인 경우에 학비는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가고 또 용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대학생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녀는 자신이 벌어서 학비를 내거나 생계비를 마련해야 될 수도 있는 정말 참담한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60세 이상의 부모는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경우에는 그 부모가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조사를 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신청인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형제 자매들의 소득 여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같은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그 형제 자매들의 소득을 안분을 해서 부모님의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또 부모님이 따로 살고 있을 경우에는 따로 살고 있는 이유, 또 부모님의 주거 현황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부모님이 노인연금,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라고 한다면 부양가족의 생계비에서 노인연금이나 기초연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금액을 공제를 하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기초연금 내역서, 노인연금 내역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는 분이 기초연금이나 생활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금액도 본인의 수입액에 포함시켜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미성년자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는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부담 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양육비를 본인의 소득에 합산해서 자녀와 본인을 포함한 생계비를 계산할 수도 있고 자녀의 생계비 중에서 양육비로 수령하고 있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생계비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본인의 재산 총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재산 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내가 변제해야 할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고 변제 기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서 3년 동안 변제하는 합계액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산한 월 변제액으로 3년 동안 변제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적게 나온다고 한다면 월 변제 금액을 올리거나 변제 기간을 늘려서 변제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넷째, 추가 생계비 요인을 확인합니다. 본인의 생계비 중에서 주거비로 차지하는 금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1인의 생계비가 2020년도에는 105만 4,316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월 임대료 4,50만 원을 지출하게 된다고 한다면 본인의 생활비는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주거비, 그 다음에 식비, 의식주를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추가 생계비로 3%를 1인으로 기준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역에는 2.4%, 광역시의 경우에는 1.7%, 그 밖의 지역은 1.4%의 주거비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의료비로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으려면 의료비 지출 내역, 진단서를 제출해야 되고 가족관계 등을 고려를 해서 월 변제액 또 추가 생계비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상담을 받아보지만 사정이 어렵고 또 도저히 내가 변제하는 금액이 내 수입으로는 감당이 어려워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렵더라도 힘을 내서 개인회생을 통해서 3년 동안 성실하게 변제를 받으신 후에 나머지 금액을 면책받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해방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